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안녕하십니까, 알뜰맨입니다. 오늘 3대 지수는 약보합 마감을 했는데요. 특히 나스닥은 마이너스 1.09% 하락을 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46% 상승한 1359.65원으로 마감이 되었고요. 빅스 지수는 마이너스 3.2% 하락을 했습니다. 2년물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을 한 데 반면에 30년물 국채금리는 마이너스 0.54% 하락을 했고요. MSCI 코리아 ETF 지수는 마이너스 2.79% 하락을 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0.84% 상승을 했고요. 먼저 특징적인 주식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월트 디즈니는 한때 디즈니 제국을 이끌었던 전설적인 밥 로거를 CEO로 재선임한 후에 주가가 상승을 했는데요. 디즈니에서 떠난 후에 11개월 만에 다시 재선임을 하면서 구원투수로서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디즈니는 6.3% 상승 마감을 했네요. 코인베이스는 FTX 파산의 여파로 가상화폐 가격과 함께 주가가 하락을 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분석가도 최근 코인베이스가 또 다른 FTX는 아니지만 여전히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회의론 속에 역풍을 맞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마이너스 8.9% 하락을 했습니다. 인텔은 스트리트 어카운트에서 주가 등급을 강등하면서 주가가 마이너스 3.11%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환자가 증가하면서 중국이 다시 봉쇄 조치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증시는 모두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의 신규 감염자가 16일 이후에 4일 연속 2만 명을 넘어서면서 올해 초 기록했던 역대 최고 수준에 근접을 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해 허베이성을 비롯한 후베이성, 성도, 우한 등 5일간 5개 지역을 봉쇄하기로 했습니다. 월가의 철도 파업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이전의 철도 파업을 막기 위해서 임금을 5년간 24% 인상을 하고 5,000달러의 보너스 지급을 포함한 합의안을 마련을 했고, 이후 노조는 투표로 추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으나 철도 파업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증시에 불안감을 형성시키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시장 전망도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올해 주가 밸류에이션의 하락은 대부분 금리 상승에 따른 것으로 침체에 따른 이익 손실은 아직 가격에 반영되지 않았다라면서 내년 저점에 도달하기 전에 주가가 추가로 하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즉 지금은 파티할 때가 아니다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요. 이에 골드만삭스는 내년 12월 S&P 500 지수가 4,000포인트가 될 것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골드만삭스의 수석 글로벌 전략가 피터 오펜하이머는 우리는 시장이 23년 어느 시점에 다음 강세장의 희망 단계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낮은 수준에서 시작할 것으로 본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일 원자재 가격들은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천연가스는 6.2% 상승을 하였고 미국면은 마이너스 4.77%, 팔라듐은 마이너스 3.78% 하락을 했습니다. 패드워치에 의하면 연준이 12월 회의에서 금리를 50bp 인상할 확률은 75.8%로 75bp 인상할 확률은 24.2%로 나타냈습니다. 12월물 서부 텍사스산 원유 WTI 가격은 전장보다 35센트 하락한 배럴당 79.73달러, 0.44%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우선 중국의 코로나19 봉쇄 조치로 인해서 수요 부담을 주며 유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또한 골드만삭스는 4분기 브렌트유 전망치를 기존 대비 10달러 낮춘 100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는 중국의 코로나 확산세로 중국의 원유 수요가 하루 120만 배럴 줄어들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오는 12월 4일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산유국들이 증산을 논의할 것이다 라는 보도 역시 유가를 낮추는 데 역할을 했습니다. 산유국들이 하루 최대 50만 배럴까지 산유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한 이야기가 오가고 있는데요. 이는 12월 5일 EU가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금지하고 G7이 러시아산 원유 판매 가격 상한제를 둘 예정이기 때문입니다. 금일 국내 증시는 중국의 코로나 봉쇄 조치로 인한 공급망 이슈로 하락 출발이 예상이 됩니다. 또한 환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는 부분도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중국의 공급망이 생산 중단이 되면서 다시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이슈가 조만간 화두로 떠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를 챙기고 연준 위원들의 발언에도 더욱더 귀를 기울여야 되는 시장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러시아산 원유 제재 조치가 곧 들어감에 있어서 오펙 플러스 회의에서 증산에 대한 이슈들이 나오고 있는 부분과 중국의 봉쇄로 인한 수요 감소로 유가가 안정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당분간 지표가 나올 때까지는 시장의 이슈에 의해서 약간의 등락을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2월 초 지표의 발표와 2023년 금리와 경제 전망들이 나오기 전까지 확실한 방향성 없이 박스권을 만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하루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 내용 괜찮았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하단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